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우주는 자그마치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세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오. 우리가 죽는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그 모든 창조력들이 지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는 생각지 못한다. 순전히 마음이 만들어낸 개인적 호불호. 우리는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이렇게 살자면 삶이 극도로 힘들어진다. 우리가 늘 삶과 맞씨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내버려둬도 삶은 꽤 잘 굴러간다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그마한 씨앗은 절로 거대한 나무로 화해하고 비는 주기적으로 내려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숲에 물을 대주었고 한 톨의 수정란은 아름다운 아기를 키워낸다. 이 중에 인간이 의지의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해서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지난 40년간 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최선을 다해 지켜보았다. 그 40년간 일어났던 일은 경이롭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삶이 산산조각 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누군가 과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내 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내 인생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완전히 바뀌었고 그 결과 내 내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다. 머릿속에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내가 뭔가를 볼 때마다 목소리는 사족을 달았다. 그거 좋아. 그건 싫은데. 이건 불편해. 이 목소리가 멈추면 어떤 기분일까?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는데 익숙해지면 질수록 몇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첫째, 왜 이 목소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걸까? 둘째,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새롭게 알게 된 이 머릿속의 목소리를 지켜보는 내 안에는 두 개의 구동력이 생겨났다. 하나는 그것을 입 다물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열망과 매혹이었다. 말하는 목소리를 지켜보는 시선만큼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분명히 그 목소리는 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지켜보는 대상이었다. 그 목소리는 그 전에도 늘 말하고 있었다. 그 속에 너무 빠져있는 바람에 그것이 나와는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었다. 물 밖에 나와야 비로소 자신이 물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물고기처럼 말이다.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마음의 호불호야말로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절거림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대담한 시도의 일환으로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수다에는 완전히 귀를 닫겠다고 결심했다. 대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만 의지를 발휘하리라 마음먹었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바로 날씨였다. 비가 오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비가 내리나 보다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유일한 이유가 나 자신의 호불호라면 나는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기겠노라고 결심했다. 이것은 내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좋고 싫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는 이것을 하나의 위대한 실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실험 규칙은 간단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주는 사건들을 나를 내 자아 너머로 데려가기 위해 온 손님처럼 대할 것. 혹여 내 개인적 자아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기회 삼아 자아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맡기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부르게 된 연습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 실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았다. 내맡긴 덕분에 한 가지 영역에서만큼은 아주 명료해졌다. 이제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좋고 싫은 마음이 내게 미치는 강력한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삶 자체에다 내 삶을 내맡겼다. 나는 내맡기기 수행이 실제로는 확연히 구별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단계, 가슴과 머리에서 형성되는 호불호 반응을 내려놓는다. 두 번째 단계, 그렇게 얻어진 명료한 시선으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지금 삶이 내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본다. 그 심오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삶은 개인적인 호흡을 따를 때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은 내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모두의 굳건한 기반이 되었다. 마음은 느낌과 생각과 희망과 두려움과 꿈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이다. 그런 그를 방 안에 가둬두고 끊임없이 입 좀 다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마음과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고 그저 편하게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목소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삶의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었다. 그 목소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건 나는 편안하게 힘을 빼고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나는 목소리가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내 앞에 놓인 모든 일을 개인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가슴과 영혼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 우주가 직접 나에게 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주의 계획은 내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스케일이 언제나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중심을 잡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었다. 거절당할 것이 뻔한 대출 상담을 기다리면서도 그 시간을 목소리가 하는 말을 내려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내 의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명료해졌다. 내맡기기 실험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서 개인적인 호우가 삶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대신 나는 현실의 삶이 목적지를 손수 정하게끔 했다. 삶이 실전 훈련을 통해 나를 건축업자로 키우고 프로그래머로 키웠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는 삶으로부터 기업 경영자가 되는 수업을 받았다. 삶의 흐름을 탄 이후부터 내가 거듭거듭 목격한 것 한 가지는 적재적소에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나곤 하는 현상이었다. 나는 그 완벽한 묘기에 말 그대로 완전히 의지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런 일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처음에는 대재앙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폭풍 위에 잘 대처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큰 선물을 불쑥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목격한 것이다. 나는 이 폭풍우를 변성의 전조로 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변화는 일상의 관성을 넘어설 이유가 충분히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힘든 상황은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을 창조한다. 문제는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끌어올린 이 모든 에너지를 대개는 변화에 저항하는 데에다 써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이다. 삶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누구에게나 그렇다. 누군가가 나의 내맡기기 실험에 대해 물었다면 나를 가차없이 놓아보냄으로써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 나의 영적 성장에 심오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답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내가 삶을 사는 방식이 되었다. 나는 놓아보내는 것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깊은 내면의 평화를 맛보기도 한다는 사실을 무수히 경험했다. 주도권은 내게 없었다. 삶에 있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다음에 벌어질 일을 깨닫게 될 순간을 기다리는 흥분과 열정이 있었다. 유약함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나는 나를 지켜보는 자리로 깊숙이 이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든 그저 계속 내려놓았다. 이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은 것은 삶이었고 나는 그 모든 상황을 나를 내려놓기 위한 기회로 활용했다. 그 오랜 세월을 머릿속에 목소리를 잠재우는데 바친 사람으로서 나는 목소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별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저 편안히 이완하면서 나를 변화하고 싶은 그 강렬한 욕구가 지나가도록 놓아보내는 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다.
삶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저 기꺼이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 역시 내 삶의 여정이며 나는 삶이 날 어디로 데려왔는지를 그저 지켜보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상처받지 않은 영혼을 썼다. 나는 우리가 내면의 깊은 자리에서 목소리의 끊임없는 제잘거림을 듣고 있으며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 지금까지도 나는 삶이 어쩌면 그렇게 딱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제공해 주었는지 그 완벽한 흐름에 경외감을 느낀다. 그 흐름은 나를 대학 교수이자 건축업자로, 프로그래머이자 상장 기업체의 CEO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성 공동체의 리더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저 완벽하게 흘러가는 삶을 내 손으로 회방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삶과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삶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시끄러운 내 마음의 일부도 함께 떨어져 나갔다. 내가 왜 필요한가? 모든 일이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저절로 펼쳐지고 있는데 말이다. 바라건대 나의 내맡기기 실험에 관한 이 이야기가 당신 역시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펼쳐진 경이로운 완벽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부추겨 주기를 바란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 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은 그저 숲속의 소박한 명상가였던 저자가 자기 삶의 흐름을 무조건 신뢰하기로 결심한 이후로 펼쳐진 40년간의 경이로운 여정에 관한 책입니다. 주요 메시지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맡김입니다. 마이클 싱어는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내맡기기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발생하는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내맡기기를 통해 삶의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내면의 평화인데요. 마이클 싱어는 우주나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만 삶을 이끌려 하지 말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따를 때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경험하게 되고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성장인데요. 마이클 싱어는 내맡기기를 통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공동체와의 연결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결국 마이클 싱어는 우리에게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